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3D 답안 도면 배치와 그 다음에 또 3D 답안 도면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답안 도면 배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전에 하셨던 이제 2D 답안 도면 배치와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2D 답안 도면 배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평면도, 정면도 이렇게 딱 정해서 했죠. 하지만 3D 답안 도면 배치는 이제 3D 부품이 잘 보이도록 등각뷰로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3D 답안 도면을 출력할 때 쓸 도면틀은 여러분들이 앞전에 오토캐드에서 만들었던 이 도면틀을 그대로 이제 인벤트에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생분들이 인벤트에서 도면틀을 만들 수는 없나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유튜브 강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왜 인벤트에서 안 만드냐면 여러분, 인벤트에서 만들면 여러분 무슨 오래 걸리고요. 근데 굳이 또 우리가 저렇게 2D로 만들어 놨는데 또 이걸 또 다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을 치실 때 여러분 이제 오토캐드를 사용하지 않고 인벤토로만 2D, 3D 답안 도면을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도면틀을 여러분 인벤트에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오토캐드 2D 작업을 하고 이제 인벤토로 3D 작업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설계 자격증을 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벤터나 뭐 솔리드웍스 그런 걸로만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3D 프로그램을 쓰겠지만 이제 2D 같은 건 전부 다 오토캐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계 설계 자격증이 있는데 오토캐드를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는 여러분 설계를 하시려면 무조건 배워야 하는 이제 기본적인 툴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3D 툴로 다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오토캐드는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만든 이 도면틀을 여러분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3D 도면틀을 사용을 하려면 우선은 요 맨 끝에 여러분 있죠, 요거를 지워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오토캐드에서는 이 레이어가 뭐 데브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하면 안 나와요. 근데 인벤터에서는 이런 레이어를 뭐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주 이제 거칠기 있죠. 여기서 거칠기는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지워버립니다. 이제 요 원 크기는 반지는 6짜리고 이 안쪽에 이제 글자 크기는 여러분 한 5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소 같은 거 적었죠. 그것도 싹 다 전부 다 지워버리세요. 요 밑에 표제라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표제를 하려면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척도. 3D는 여러분 척도가 1대1이 아니에요. 당연히 1대1이 될 수가 없겠죠. NS 한마디로 나스케일, 스케일이 없습니다. 고쳐주시면 돼요. NS. 자, 그 다음에 각법. 2D 답안 도면은 각법이 삼각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3D 답안 도면 각법이 삼각법이 아니라 등각법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번에 또 기능사랑 산업기사가 시험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변경된 시험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능사가 여러분 이제 질량 산출이 추가되고 이제 산업기사는 설계 변경이 추가됐습니다. 시험 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기능사는 산업기사처럼 이제 요 비고란에다 이러면 이제 질량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3D 배치를 할 때 이제 1대4 단면도 해야 되고 질량도 산출해야 했는데 질량 산출과 1대4 단면이 없어지고 이제 그냥 설계 변경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질량을 그램으로 구하라 아니면 킬로그램으로 구하라, 이제 그 주어진 밀도 값에 의해 가지고 구하신 다음에 저기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D 도면을 들고 가기 전에 이제 여기다 미리 질량을 구하셔가지고 전부 다 입력하신 다음에 도면틀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질량 구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강좌로 아주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능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제 해당 강좌 질량 구하는 방법을 보시면 아주 손쉽게 질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강좌에서는 따로 질량을 구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번호를 복사를 합니다. 5개를 복사하시고 여기서 뭐 1, 2, 3, 4, 5다. 그럼 이 번호를 1, 2, 3, 4, 5 바꾸시면 되고 1, 2, 4, 6이다. 그러면 이거를 1, 2, 4, 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변경합니다. 이제 요렇게 하면 우선 수정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보통 시험지에서 그러면 부품을 4개 그려를 했다. 그럼 보통 그 4개를 3D에 배치를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부품 개수가 많은 이제 뭐 시공 같은 경우 있죠. 시공구는 모델링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부품이 아주 조그맣고 작아요. 그래서 2D 배치할 때는 만약에 5개를 하라 했는데 3D 배치할 때는 4개만 해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걸 전부 다 3D에 배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이 꼭 시험지 위상을 잘 읽어보시고 이제 부품을 몇 번을 3D에 배치하라 했나 그거를 확실하게 보신 다음에 3D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저희가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하기 전에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꿔주세요. 0번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이제 선 색깔이 안 바뀌는 거 있죠. 이거는 저희가 그때 하늘색으로 바꿔서 그런 거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바이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인벤터에 들고 가면 이제 저 캐드 레이어가 인벤터에 다 딸려가요. 그리고 인벤터에서는 출력을 할 때 이제 선 두께를 CTB로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색상을 또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으로 다 통일을 해주시고요. 이 0번 레이어를 바꿉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흰 색깔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 레이어를 다 정리할 건데, 이 레이어 창을 끈 다음에 한 개씩 이제 XX하려니 귀찮죠?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퍼즈입니다. PU입니다. PU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여기서 밑에 체크를 전부 다 해주신 다음에 모두 소고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항목 소고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닫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레이어가 정리가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도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막 쓰고 있는 블럭 같은 거 있죠. 블럭 같은 거는 따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PU 명령 보시면 이제 요 안에 블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럭만 이렇게 따로 삭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용한 명령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한 개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현재 글자체가 여러분 이제 ISOCP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로만스나. 근데 이제 요 글자체는 여러분 캐드 폰트라서 이제 인벤터로 들고 가면 이제 저 글자가 아예 안 나와요. 왜냐면 인벤터에서 캐드 폰트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폰트를 윈도우 폰트, 한마디로 TTF 폰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선은 바꾸는 방법은 단축키는 ST, 엔터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자 스타일이 뜨죠. 그럼 글꼴을 이제 해지해 주시고 쭉 내립니다. 앞에 TT라 적혀있죠. 이게 한마디로 윈도우 폰트입니다. 근데 골뱅이 돼 있는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글자가 이제 세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제 한글 폰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굴림이나 굴림체가 있죠. 근데 굴림체를 사용하면 여러분 출력이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거나 인벤터에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굴림체가 아니라 그냥 굴림체죠. 그냥 굴림. 그래서 그냥 굴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 누릅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누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굴림체로 변경이 되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파일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는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동력 전달 장치 하신 다음에 다시 3D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솔직히 파일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도면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한 걸 찾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 놓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저장한 도면을 인벤터에서 불러올 건데 유의점이 뭐냐면 오토캐드에서 이 도면이 켜져 있으면 인벤터에서는 불러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토캐드를 종료하시거나 아니면 이 도면을 X를 누르신 다음에 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ANSI mm IDW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도면 트리에 보이시는 이제 기본 경계랑 이제 ANSI 둘 다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D 도면 배치할 때는 여기다 그냥 배치를 했죠. 근데 3D 도면 배치할 때는 이제 이 도면 틀의 이제 크기를 딱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를 누르시고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시트 편집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크기가 있죠. 여기서 크기를 A2에 딱 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A2 크기에 딱 맞게 이제 용지가 설정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스케치 탭으로 가신 후 이제 스케치 시작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A캐드 이제 아이콘이 활성화되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이 3D 도면트를 들고 오면 됩니다. 이제 들고 오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이제 윈도우 창이 뜰 건데 이제 이 창이 뜨시는 분도 있고 안 뜨시는 분도 있어요.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도면트를 그렸는데 도면트이 안 보여요. 그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벤터를 설치할 때 여러분 이제
트루브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루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뜨고 바로 CAD 파일이 불러와져요. 국가시험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국가시험에서 그냥 도면 틀만 들고 오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든 도면을 불러왔다. 그럼 아까는 저희가 그러면 레이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0번이랑 데프 포인트 이제 기본 레이어뿐이 없죠. 근데 만약에 실무 도면을 불러왔을 때는 이제 이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원하는 레이어만 체크해서 이제 이렇게 인벤트로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이제 밑에 뭐 모델, 그 다음에 배치, 배치2 이제 이런 창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모델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 가셔가지고 인쇄를 할 때 배치창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모델에서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큰 도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면을 설계를 해버렸죠. 근데 이제 출력 같은 걸 할 때 이제 한 파일에서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배치창에서 따로 이제 인쇄 같은 거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큰 도면을 부분적으로 이제 상세도 같은 걸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도면이 있다고 칩시다. 현재 이 도면의 축적은 여러분 이제 1:80 한마디로 이제 80배로 줄인 도면이죠. 근데 이 배치창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무한대로 만들어져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무한대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엑셀 밑에 보면 이제 그 배치 있죠. 그거랑 거의 동일한데요. 근데 이 배치를 누른 다음에 용지 크기가 420에 297 한마디로 A3 용지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배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뷰포트를 이제 실행시킨 다음에 단일로 우선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단일로 끌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안에 또 도면이 나옵니다. 100대1로 하겠다. 100대1. 그럼 이게 현재 축적이 100대1이고 좀 상세하게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한 30대1 커지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 도면을 출력하면 얘는 정확하게 축적이 어떻게 30대1은 이제 도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 도면은 이제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것 말고 뭐 백화점 아니면 학교 그런 거는 이제 도면이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그 도면을 이제 A3 용지 한 개 이렇게 넣으려니까 이제 축적을 너무 줄여버리면 이것들이 너무 작아지고 뭐 제대로 도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큰 건물은 여러분 이제 보통 구역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뭐 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다. 그럴 때 이 모형창에서 전부 다 설계를 해놓고 배치창에서 쪽에 맞게 확대해가지고 이제 그 구역만 출력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르게 사용한다 하면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또 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A 구역, 여기는 뭐 B 구역, 왼쪽 도면 축적은 1대 뭐 30이고 옆에 거는 뭐 1대 50. 서로 따로 축적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진짜로 실무 가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대로 배운 애들은 이 창을 보고 난 배치창에 아무것도 안 그렸으니까 당연히 모델창이 있겠지. 근데 어떻게든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은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안 나오지? 하루 종일 찾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는 모델창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해놨으니까 이 모델창으로 변경해 주셔야지 불러와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 마침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들이 딱 맞게 불러와지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A2 용지 크기를 바꿨고 그 다음에 이 도면들을 딱 A2 용지 크기에 이제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3D 부품 배치할 건데 똑같습니다. 2D 배치랑 기준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델링한 부품을 한 개씩 불러옵니다. 제가 본체부터 불러올게요. 배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건 여러분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2D 뷰로 배치를 한 거고 이번에는 이 동서남북이 아닌 대각선, 대각선으로 뽑은 이렇게 등각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4개의 등각뷰를 뽑았습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화면 표시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이 스레드 피처랑 접하는 모서리 이 두 개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2D 배치할 때는 이 접하는 모서리 체크 안 했죠. 근데 3D 배치할 때는 이제 이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훨씬 더 3D 부품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레드 피처를 체크 안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벤터에서 스레드 모델링 한 거죠. 그 스레드가 아예 표현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매핑 파일로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체크를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자 근데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뭐 조금 진한 회색 톤으로 바뀌었죠. 뭐 그렇게 출력할 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밝게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이 부품 파일로 들어가져요. 근데 여기 이제 뷰에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자가 한 번씩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X를 눌렀다가 다시 한번 꺼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꺼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넘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원상복귀가 돼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배치하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1, 2, 3, 4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이거 두 개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1번과 밑에 있는 4번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각뷰를 배치를 할 때 형상이 제일 잘 보이는 두 개의 뷰 앞면 뒷면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모델링 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뷰를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 밑에 쪽에 이제 모델링 된 이제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요 밑에 쪽 아래쪽에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인 부품을 불러올 때 이제 만약에 요 뷰를 해서 이렇게 찍었다. 근데 이건 현재 대칭이라서 이거 두 개나 이거 두 개나 똑같아 보이죠. 근데 완벽하게 다릅니다. 현재 이 전면도에서 이렇게 등각뷰를 뽑은 건 여러분 이제 왼쪽 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뷰에서 등각뷰를 뽑으면 이제 요쪽 이 정면도가 이렇게 되고 반대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뷰를 양쪽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칭이 아닌 거를 이제 배치하면 확실히 표가 나는데요. 제가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표가 나죠. 똑같습니다. 이제 요 뷰가 되는 거고 이제 앞에 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대칭이 아닌 이런 부품은 이렇게 배치해서 표시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배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쪽 면이 안 보이죠. 한마디로 이 뒤에가 여기가 안 보이잖아. 정면도를 잡으실 때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제 부품의 왼쪽과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다 보일 수 있는 걸 메인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등각뷰로 4개를 뽑으셔야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올바르지 않는 3D 배치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올바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뒤쪽 앞쪽 다 보이잖아. 대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왜냐면 둘 다 똑같은 뷰고 이렇게 대각선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3D를 배치할 때는 저 형상의 모든 곳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지 올바른 3D 배치법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뷰랑 이제 이 옆에 뷰, 오른쪽 뷰 이 두 개를 사용할게요. 필요 없는 것들은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삭제, 딜리트, 삭제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우기 싫으신 분들은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억제가 있을 겁니다. 지우는 거랑 억제랑 뭐가 다르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대해서 레이어를 온오프 하는 것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제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쓸 거다. 그럼 선택하신 다음에 억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또 투영을 누르신 다음에 또 원하는 뷰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그냥 지워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의될 점이 뭐냐면 이거 두 개 어느 정도 이제 평행이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수평이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정확하게 하실 분들은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수평, 수직 다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수평이죠. 수평을 누르신 다음에 이 뷰를 콕 찍으면 얘네 둘이 한마디로 링크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옮겨도 이런 식으로 이 수평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한 개의 뷰를 선택하고 옮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는 게 훨씬 더 수평이 잘 맞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걸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번 V벨트 풀리를 들고 옵니다. 키움이 위쪽으로 오게 배치하는 게 좋아요. 3D도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작은 축지램이 오른쪽으로 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제가 4개의 뷰를 그 다음에 뽑을게요. 1개, 2개, 3개, 4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거 2개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얘랑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랑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면과 뒷면 전부 다 잘 보이시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위에 2개의 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렬 누르신 다음에 수평을 맞춰주시고 여러분 적절한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3번 스프로켓입니다. 얘는 뭐 똑같기 때문에 그냥 위쪽에 2개 배치할게요. 이거는 좀 대칭이라서 뭐 4개를 다 뽑을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신 다음에 이것도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플랜지입니다. 위에 거 2개를 쓰든가 밑에 2개를 쓰든가 아니면 대각선으로 쓰든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전부 다 맞는 답안 도면이에요. 그리고 플랜지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키움이 위쪽으로 이제 보이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 위에 두 개의 뷰를 써도 되나? 이 축은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멈춤 나사가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멈춤 나사가 모델링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요 위에 두 개 뷰, 이 두 개의 뷰를 써도 되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멈춤 나사가 모델링 되어 있는 것까지 보여야지 이 이제 축에 대한 형상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뷰랑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요 뷰랑 요렇게 쓰시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 뭐 이렇게 배치되면 그렇게 큰 감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제 똑같은 왼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안 보이잖아. 이것보다는 아까 저희가 배치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축에 양쪽이 다 보이면서 밑에 멈춤 나사가 보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아래쪽 뷰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3D 배치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번호만 옮기면 되겠죠. 이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번호만 선택하시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얘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제 요 풀리가 2번, 그 다음에 3번이 스프로킥, 그 다음에 4번이 플랜지죠. 4번이 플랜지, 5번이 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번호를 옮기실 때 제발 이 부품 사이에 하세요. 이렇게 하면 보기 힘들잖아. 부품 중간에 좀 이렇게 예쁘게 눈이 예뻐야지 여러분 점수를 잘 받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이 부품 번호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중간에 맞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배치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스케치 마무리를 다시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3D 답안 도면이 전부 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3D 답안 도면 이제 이걸 이제 PDF로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어떻게 돼야 이제 혹시나 PDF로 출력 안 하고 CAD 파일로 바로 출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 인벤트는 어쩔 수 없이 PDF로 해야 돼요. 왜 그랬냐면 우선 저희가 여러분 이 파일을 동력 전달 장치 다시 3D IDW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IDW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IDW 파일만 들고 나간다 해서 감독관 자리에서 얘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모델링된 이 파일들이랑 이걸 통째로 다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D 출력은 이제 PDF로 내보내기 한 다음에 PDF를 감독관 자리에 가가지고 보통 바로 출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 시험장에 여러분 솔리드웍스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노트북을 들고 가가지고 인벤터로 시험을 치신 분들은 당연히 시험장에 인벤터가 여러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3D 답안 도면 파일을 PDF로 만들어가지고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PDF로 내보내기 아주 쉽습니다.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내보내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PDF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벡터 해상도라고 있죠. 벡터 해상도란 건 여러분 이제 저희가 PDF로 내보냈을 때 이제 선의 퀄리티라 보시면 돼요. 보통 PDF 파일은 벡터 파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픽셀 단위 이미지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쓰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뭐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한 1200 정도, 2400 정도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PDF로 만들면 검은색으로 나오겠지만 혹시나 컬러로 나오시는 분들은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 안 해도 검은색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제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완성이 될 겁니다. 우선 이렇게 완성된 3D 답안 도면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감독관 자리에 가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 인쇄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인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인쇄 설정창이 뜰 건데 프린터는 여러분 시험장 프린터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속성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터 속성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프린터가 A4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4로 되어 있고 시험장 컴퓨터는 용지가 A3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은 프린터 제조사마다 설정창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고사장마다 어떤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성창을 한번 열어보시고 웬만하면 A3로 되어 있을 거지만 안 되어 있을 시에는 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및 크기 및 조정 및 처리해서 맞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크기 뭐 이런 걸로 해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만큼은 출력된다 그 말입니다. 꼭 맞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방향은 자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세로 방향 이런 걸로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자동으로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인쇄를 누르시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D 인쇄도 여러분 2D 인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벤트에서 제가 도면 크기를 이제 A2로 했죠. 그거는 왜 그렇냐면 이제 도면 틀 크기가 A2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A2로 설정한 다음에 배치를 한 거고 어차피 3D 도면 여러분 스케일이 NS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시험장 프린터가 A3 뿐이 안 되기 때문에 A3에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이제 시험이 설계 변경으로 변경돼가지고 여러분 1대4 단면은 이제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1대4 단면으로 여러분 배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대4 단면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 제가 본체만 한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체 한 개를 여러분 등급표를 뽑지 말고 바로 확인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본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S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4 단면이면 딱 중앙에 와야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여러분 이 딱 갖다 대시면 중앙에 딱 이런 식으로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영으로 여러분 이제 왼쪽 오른쪽 아무거나 한 개 이런 식으로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작성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을 누릅니다. 브레이크아웃을 누르시고 스케치된 이 뷰에 있죠.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점을 이 중간에 찍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등각 4분의 1이 단면이 돼요. 그 다음에 투영을 누르신 다음에 등각뷰를 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대면 등각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작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각뷰 두 개가 4분의 1 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 산업기사에서는 이제 이 단면된 곳에 해치를 보통 안 넣었거든요. 이 해치는 이제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뷰 편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옵션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해칭이라고 있죠. 해칭을 체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치가 사라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억제를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풀리도 한 개 더 해드릴게요. 풀리도 뷰를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돌리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뷰를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 중간에서 정확하게 사각형을 그리세요. 한마디로 이만큼 날리겠다 그 말입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신 다음에 뷰를 선택하시고 중간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죠. 그 다음에 투영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등각뷰로 배치를 하시면 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시험이 변경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4대1 단면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실무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3D 답안 도면 배치와 3D 답안 도면을 PDF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0점 만점에 3D 답안 도면 점수가 30점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비율이 높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제 2D 50점, 3D 50점이고요. 일반 기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배점이 아주 낮아요. 2D가 40점이고 3D가 10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D 배치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3D 답안 도면에 여러분 이제 부품만 명확하게 나오면 되기 때문에 3D 배치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2D 답안 도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